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ll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a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a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 is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of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fear or dead. We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for us to growing. So make a better world,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a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이정민 대례사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의 토크 콘서트 포유, 생태 환경과 생명 수호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 5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3장의 이야기 함께 할까 합니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와 근원들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전희찬 스테파노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우먼이자 서평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부님 우리 신부님의 마스코트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만나보죠. 우리 남정미 로마나 프란체스카 자매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 로마나 프란체스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옆에 아름다운 성가로 포유 에코 문을 열어주셨죠. 홍찬미 글로리아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 식구가 있어서 더 반가운 날인 것 같은데요. 오늘 찬미 받으소서 3장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뉴페이스, 네. 우리 로마나 자매님, 네, 저희가 찬미 받으소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떻게 3장 공부 열심히 해오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요. 네. 아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네. 어쩜 이런 걸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좀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와,
나 너무 막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야. 예, 많이 뉘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좀 모르는 것들이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하니까요. 네. 예. 근데 끝까지 읽어보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인류 공동체에 대한 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정말 네. 실천해야겠다. 나 하나만이라도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지금 거의 처음 얘기하시는데 결론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많이 아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오시고 또 많이 느끼고 오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 얘기 차차 들어보도록 하고요. 교수님, 네.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3장이 참 어렵습니다. 제목도 어려워요. 인간이 초래한 생태위기의 근원들. 이 생태위기의 그냥 단순한 원인들이 아니라 보다 깊은 좀 근원적인 원인 이런 네. 것들을 다루는 것 같죠? 네.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님께서 1장에서는 우리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태 위기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피조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 근원에는 바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그런 걸로 이제 이걸 잘 풀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찬미받으소서 3장에서 생태위기의 근원들을 이제 제시하시는데요. 보면 대략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3가지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세 가지는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기술인데 주로 기술의 어떤 힘과 어떤 창의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기술 관료적인 패러다임 세계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기술 중심주의, 네. 기술 만능주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모든 걸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번째 단락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기술인데요. 저는 이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어떤 위기든 문제든 이 다루는 방식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유로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기술이 절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기술이 사실 우리 좀 전에 얘기 잠깐 나눴는데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년 전에 생물학, 천문학에 대해서 이미 공부하고 많은 업적을 내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1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8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오다가 저희 인류가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 인류 문명은 이제 엄청나게 차원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한 100년 뒤에는 우리가 자동차 엔진 같은 내연기관, 또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고 또 요즘 컴퓨터를 다 쓰고 계시는데 네.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문명은 생각할 수 없겠죠. 아, 진짜요? 또 한 1970년 들어서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고 또 그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되면서 네. 또 다른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인류의 문명은 이런 기술 발전을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이런 기술 발전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창의력의 놀라운 결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이러한 자연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특징이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하시면서 다만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아름다움의 세계로 이제 도약할 수가 있는데 단서가 붙었죠. 이러한 기술 과학이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이런 이제 단서가 붙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기술 발전이 곧 선이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괴리 때문에 결국 오늘날 생태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네. 예. 기술 발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또 지적해 주시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와닿더라고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 교수님, 이건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말 영어 그냥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테크노크래틱이란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은 기술 중심주의 또는 기술 만능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기술이 언제나 선이고 기술 발달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없고 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통해서 모든 걸 얻어내려고 하는데 찬미바다 소설에서는 쥐어짠다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그렇죠. 그 쥐어짜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자연이나 또는 어떤 생태와 그동안은 서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잘 지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대립각을 갖게 된 것이고 서로 적대적인 위치에 이제 서게 되었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술 관료적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중심주의, 기술 만능주의에 의한 어떤 문제점을 네. 지적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어려운 말인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세계화. 네, 세계화. 아 진짜 근데 이미 저 또한 사실 가장 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진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엄청 많이 쓰는데 전 진짜 저희 엄마 전화번호도 못 외워가지고 이해 없으시면 저는 진짜 뭘 못하겠어요.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술이 발전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이분이 안 계시면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의존합니다,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살고 네. 있어요. 딱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면 이도 저도 일도 안 되니까 맞아요. 아, 지난번에 한번 인터넷이 전부 다 다운되고 나서 굉장히 무섭게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아, 이게 그렇게 염려하신 것들이 아닌가.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지금 전 세계에 50억 대가 보급돼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인구수가 한 73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근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그 비율 네. 그것이 95%여서 세계 최고입니다. 야. 그러니까 선진국 18개국가의 평균을 봤더니 76%예요. 휴대폰 중에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월등한 수준에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네.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수단인데 우리가 수단에 오히려 종속되는 그런 이제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스마트폰 없어도 전화할 줄 아세요? 외우고 계세요, 번호? 제 번호만 알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학생들이 가르쳐 주시거나 그럴 때 이게 진짜 굉장히 진짜 와닿아요. 맞아요. 정말. 예, 레포트도 요즘은 전부 다 컴퓨터, 스마트폰 네. 아니면 예, 못하니까요. 요즘 스마트폰을 제2의 뇌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네. 정말 한국의 그런 지표들을 볼 때 더 이런 기술 만능주의, 중심주의가 자리 잡기 좀 쉬운 환경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탔는데 네. 앞칸에 8명이 앉거든요. 네, 꽉 네. 차면. 근데 7명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그렇죠. 한 명은 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 스마트폰에 묶여 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잠들지 않으면 스마트폰. 맞아, 네, 맞아. 이런- 잠자기 직전까지 하다 결국엔 얘가 나를 때려서 자잖아요, 우리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아니 우리 로마나님 오늘 네. 정말 활발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하나 묻고 싶어요. 내가 이런 기술에 좀 지배받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일상에서 느낄 때가 있나요? 아, 진짜 저는 진짜 많이 느끼는 거는 이게 또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예전에는 쇳대를 쓰지 않았습니까? 열쇠? 아, 네. 지금은 이 집에 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스마트 키죠. 예, 네. 디지털 도어락을 들어가는데 번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간편하게 자동 이체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비밀번호 계속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쓸 비밀번호가 정기적으로.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때 내가 와, 진짜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구나. 아. 더 이상 내가 이 사람 그 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미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봐도 예전에는 악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아주 작은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오늘 하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네. 할 수 있었던 편리함은 있는데 예. 반대로 저게 없다면 이제 좀 더
그 뭐랄까 수동적으로 되는 영향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전자 키보드로 연주하셨는데 아 맞아요. 이게 좀 없었다면 네. 나중에 좀 피아노 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힘드셨겠죠. 맞아요. 이 외에도 또 내가 뭔가 네. 기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 느꼈을 때가 있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기술은 저희가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좀 더 개선돼야 되고 뭔가 좀 더 속도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르신 분들이나 저희 부모님과 소통할 때도 나는 이걸 할 수 있지만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현상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저도 그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고 어차피 저희도 기술을 따라갈 수 있게는 한참 모자라니까 그런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조금 이제 상처받은 게 네. 주문할 때 전에는 이렇게 종업원에게 상담을 하면서 주문받았잖아요. 맞아요. 요즘 커피라든가 뭐 이거 버거킹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눌러야 되는데 네, 거기 제가 패스트푸드죠. 원하는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다시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저보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꼈는데 저는 경계선에 있고 아, 저보다 좀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실 거기서 약간 좌절하거나 본인 자신에게만 조금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안에서도 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의 세계화, 말은 어렵지만 무엇인지 이제 좀 와닿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근원,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세 번째로 뽑는 것이 또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좀 반려동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한 1,000만 명이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가정으로 생각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예를 들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개를 예를 들면 개는 원래 이게 늑대였었거든요. 유럽에서 유럽에 있던 회색 늑대가 이제 길들여진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한 400여 종의 이제 이런 품종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들은 무엇에 쓰이느냐면 목적견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또 경찰견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안내견 뭐 어떻게 좀 보면은 그 재활용, 치료용으로 치료를 네. 도와주는 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어떤 생명체였던 그 회색 늑대가 이제는 사람의 어떤 필요나 욕구에 의해서 400가지 이상의 그런 품종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걸 좋다 나쁘다 떠나서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우리 인간이 그런 생명을 마음대로 다룬 그런 좋은 아주 가까운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창 왜 티컵 강아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귀엽다고 맞아요. 이러면서 네. 진짜 너무 컵 작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강아지 크기로 개종도 하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죄송한 고백이지만 네. 그 화장품 같은 거 살 때는 예전에는 그 뭔가 인체랑 가장 유사한 동물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약간 믿음이 가고 그래서 지금도 이건 바뀌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로 이제 그걸 마크로 내세우는 데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좀 죄송하기도 하고 진짜 되게 이기주의적이다. 그래요. 이런 생각 동물 실험 말씀하셨는데 네. 네. 동물 실험으로 1년에 희생당하는 동물의 수가 300만 마리예요. 300만 예, 마리요. 300만 마리. 그래서 거기 뭐 주로 토끼라든가 쥐라든가 원숭이, 뭐 오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활용도 아니고. 네. 뭐 그것뿐 아니라 저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너무나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철장에 갇혀갖고 그냥 산채로 그 쓸개즙을 이제 빼내는 데 사용되는 반달곰도 있고요. 또 그 밖에 우리가 뭐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먹고 있지만 양돈, 뭐 양계, 네. 예,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죠. 닭은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 축산업의 허가 기준이 2018년 이전에는 한 평에 60에서 70마리를 길렀어요. 네. 사방 한 2m도 안 되는 거기에 한 70마리까지 길렀는데 작년, 재작년에 법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40마리 이상을 기를 수 있도록 네. 길러도 되도록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사육이라기보다는 그런 공장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들 안에도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두 자매님은 생활하다 보면 이건 좀 인간 중심주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사례들을 생각날 때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대량으로 어떤 살충제 같은 걸 유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는 GMO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유전자 변형 식품도 나타나고 결국 그걸 우리가 먹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작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폭탄 같은 걸 개발하고 결국 네.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멀리 보면 그런 것들이 참 결국은 나를 또 죽이는 행위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공감되고요. 좀 더 이제 제 일상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네. 인간 중심주의인데 다른 인간도 배제된 상태에서 나의 선택만을 중시했을 때는 더 빠른 속도의 배달을 원할 때 그 배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는 어쨌든 빨리 안 오면 동동하거나 그리고 뭐 맞아, 배달을 이제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더 빨리 배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막 그 사이에 배달원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고충들 굳은 그쵸. 날씨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잊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중심주의 안에는 이제 인간이 또 소외되기도 하는 그런. 네. 맞아. 한창 그 태풍 오고 있는데 그 배달하는 배달 업체 맞아요. 오토바이 모는 배달원이 넘어지고 막 이런데도 네. 빨리 오라고 했었던 그런 게 이슈가 되곤 했잖아요. 그건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다른 사람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이해되고요. 사실 인간 중심주의를 보면 지금 배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소나 말이나 네. 닭나귀 같은 것들은 원래 야생에서 그 본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잡혀서 길들여져서 사실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기로 팔려나가고 이런 예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잔인한 동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맞아요. 됩니다. 우리 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표정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계신데 또 우리 사회 문제 안에서도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뭐 노인이나 아동학대, 인신매매나 또 마약거래, 낙태까지도 이런 인간 중심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죠, 교수님. 네, 사실은 이제 노인들은 힘이 없고 뭐 치매 걸렸다든가 해서 돌보기 힘든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기된다고 하나요? 뭐 독방에 gat혀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아동 학대가 그렇게 많아요. 네. 최근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6, 17, 18년 그 3년 동안에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사실은 80% 이상이 부모 학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아이들을 저희 소유가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나 어떤 존중해야 될 상대로 봤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또 낙태의 경우도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하나의 생명체인데 생명체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몸의 어떤 뭐 일부러 봤기 때문에 쉽게 낙태를 하지 않는 생각도 듭니다. 인신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인신매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그야말로 보다 더 아까 동물보다도 인간을 좀 더 경시하는 네. 그런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우리가 쉽게 접하는 사회 문제 안에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우리의 사고들이 문제를 더 키우고 양산하는 그런 일면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이 사고를,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늘 이 녹화가 끝나고 혹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좀 모아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이정민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걸 너무 공감하는 게 이렇게 하고 나서 뒤돌아서면 네. 이거 뭐 고기 먹을까? 이런 너무 아무렇지 어디가 맛있대? 맛있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배터리 충전 뭐 늦다고 막 이런 네. 얘기하고 빨리 배달 안 온다고 막 사람들 닥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럼 저 같은 미천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걸 권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자신을 존중받지 못하고 의타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요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 같이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실천 방법에 대해서 사실 책 같은 거라든가 그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그때 적절한 그런 걸 저희가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우리 오늘 다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들 선물로를 다 들고 왔는데 이것도 좀 교황님 말씀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실천일까요? 좋은 실천 방법이죠. 텀블러 쓰지 않으면 저희가 일회용품을 결국 써야 되는데 일회용품은 뭐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자원을 소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뭐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죠. 저희가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 첫 시간부터 이 짠하면서 한번 시작을 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써보자. 그래서 이쯤에서 중간 점검 아닌 점검으로 교수님 잘 쓰고 계시죠? 네, 잘 쓰는 편입니다. 눈 못 마주치시는 것 같은데요? 눈 못 마주치죠. 먼 산을 보시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또 더 열심히 쓰실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또 조금 더 생명에 대한 동등한 사랑으로 가는 그 마음을 키워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요. 또 이렇게 3장의 해설을 약간씩 듣다 보니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인간 모두가 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인간이 지금껏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저는 교황님께서 사실 혼자서 이거 다 하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셨고 이걸 리드하셨지만 요번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 대부분의 것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술을 너무 중요시하고 기술 발전하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것들도 같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도 자동차를 제일 타고 오긴 했는데 그러실 수는 없죠. 또. 최대한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방송에 나가면서 제가 최대한 타는 걸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많이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학교에다 주로 차를 놓고 가능하면 이제 지하철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근데 그 동안은 뭐 이런 제가 자동차 타는 걸 좋아해서 사실 그냥 너무나 이런 배려 없이 공기도 많이 오염시키고 기후변화에도 제가 일조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고해성사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 한 번도 고해소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해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거 없죠.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이야기해본 결과 인간들은 상당한 죄를 또 생명에게 짓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자면 만약에 이런 죄를 고해한다면 어떤 죄들을 고해하실지 한번 여쭤볼게요. 좀 고민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부님 육식을 너무 자주 하였습니다. 많은 돼지와 오늘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보석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의 보석이 참 궁금합니다. 찬미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다양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실천의 문제도 있겠고요. 좀 약간 외면하게 되는 혹은 알면서도 돌아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고 혹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도 좀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거 3장 읽으면서는 교황님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와 하느님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세상과 나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고백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미 씨처럼 고해를 하면 보석을 안 주실 것 같다는 참 잘 살았다라고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럼 찬미 씨 전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올바른 발언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서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저희가 찬미받으소서 3장 처음부터 어렵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쉽게 일상 안에서의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토크 콘서트 포유 에코 교황님의 생태 회칙이죠. 찬미받으소서. 오늘 5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제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서 우리 일상에서의 사례와 함께 보다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